꼭 필요한 경력이나 조건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찝어서, 아니면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뭐 누가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냥 그거는 오프 더 레코드 여기서 빼겠습니다. 편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. 그런 걸 좀 한두 개만 더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? 뭐 연장선상에서. 결국 대한민국의 현재와 과거를 돌아보면요, 사람이 문제였지 않습니까?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사회가 상당히 대한민국의 사회가 많이 바뀌고 변화되어 왔죠. 최근에 우리 가정을 또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고요. 이런 사천혁명위원회라는 이 큰 그림, 이 내용 속에는 많은 국민들이 여망이 많이 쏠려 있을 겁니다. 더군다나 어제 100대 과제 발표한 이후로 우리 이제 전 언론에서 좀 더 구체화된 사천혁명위원회에 대한 얘기,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그림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요, 예전에 그 진대재 전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픽업을 했습니다. 그분이 이제 역시 뭐 장단점이 다 있었어요. 독단적인 면이 굉장히 강했고, 또 다른 부처에서 시기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.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또 그런 분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보셨던 것 같고요. 저는 그건 잘 봤다고 봅니다.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ICT 839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그게 과연 이제 MB 정부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서 꾸준히 되어 왔더라면,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 지금 사이버 물리 시스템, 그죠? 그리고 뭐 CPS가,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USN이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변해왔더라면 이거가 접목됐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또 상상을 해봅니다.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정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말씀드렸지만 정말 ICT의 어떤 혁신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, 그런 인물.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사천혁명위원회 위원들 전체가, 또 위원회 자체가 심페트적 사고를 갖자 창조적 파괴적인 어떤 그런 본능을 발휘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처럼, 여기에도 역시 저는 산전수전을 나름대로 공중가 겪어서 더 좋고요, 겪었던 그런 산업계의 인재가 저는 오히려 이런 리더로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, 저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지금 이 시점에 그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합니다. 사실 뭐 어떤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비전 좀 잘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, 그런 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신성장을 이끌어가는, 그래서 혁신 경제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, 그다음에 이제 규제 개혁이라든가 사회적 문제라든가 교육 혁신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될 큰 축을 두고를 본다면, 실제 그거는 각 부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신성장을 끌어내는 주축이 되는 건 미래부일 거고요. 그다음에 또 이제 관련돼서는 뭐 산업부도 뭐 욕심을 내면서 하고자 할 거고, 창업 중소기업부로 이름이 됐습니까?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 거기에 좀 하려고 할 겁니다.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일들은 또 교육부라든가 고용노동부 뭐 등 여러 부처에서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결국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보다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율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위원장 그런 역량을 가지려면 따지고 보면 또 이게 연배가 또 굉장히 많으십니다. 그런 분들은. 근데 또 이런 막 혁명적인 또 혁신적인 그런 신사고를 갖고 하려면 또 좀 굉장히 좀 젊었으면 좋겠고,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. 그래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리더십을 가지면서 현장에 정말 그 친숙해 있는 그런 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. 근데 굉장히 어려울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
그 공무원을 뭐 제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제 제가 그 KT에서 대외 업무를 한 5년 해보니까 참 다르더라고요 저랑.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해봤는데 이미 로직과 목적 함수가 다릅니다. 나는 수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공무원들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추구합니다. 당연히 다르죠.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? 뭐 일견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하고요. 그래서 위원장이라면 제가 어떤 자연인을 될 수는 없지만 보통요 공공섹터에서 민간섹터 오는 분은 있지만 민간섹터에서 일하다가 우리가 공공섹터로 가는 분은 없어요. 저희가 아까 4가지 요소 중에서 통찰력, 지식, 리더십, 뭐 협상을 했는데 결국 리더십으로 조율되지 않습니까? 물론 ICT에서도 잘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래 같은 인사이트도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위원장의 자질은 각 부처 10개 이상의 부처와 대기업, 중견기업,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까지 이 전체 통섭할 수 있는 그런 좀 리더십이 필요해요. 그래서 공공섹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다가 지금 민간섹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그 섹터가 결국 그분들이 조율 능력 있고 통섭적 어떤 그런 자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공공섹터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물론 ICT 섹터는 더 좋고요. 유사한 대로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서 민간 섹터에서 어떤 그러니까 합리성, 형평성도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게 여기서 수익성, 효율성 따지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코디네이션이라는 게 결국 합리적이고 형평적으로 나눠줘야 되고 또 이렇게 분배해줘야 되고 또 조율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